슈파이의 상주사람 강동희 법무사입니다. 네 캠핑 파이 캠핑 파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셨고요. 여러분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올해 4월 달에 차주님께서 중고차를 구매를 해가지고 S사에다가 의뢰를 하셨고, 그 첫째 번 출고일은 계약서에 명기된 거는 6월 말.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지켜지지가 않아서 양쪽의 합의에 의해서 7월 말로 연기가 한 달 됐고요. 그래서 7월 말에 갔을 때 또 차량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2차 지연이 또 8월 말로 또 연기가 됩니다. 네. 그때 또 차량을 보러 갔더니 화장실이 작업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건 초기 계약 때 되어 있는데 왜 안 되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제작을 하겠다, 근데 추가 한 달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9월 달까지 추가 지연이 됐고, 9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출고일 맞춰가지고 갔는데 또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대표님하고 제안을 받은 부분은 환불 또는 추가 잔금은 받지 않고 차량 제작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출고 지연이 계속 되다 보니까 더 이상의 믿음은 신뢰가 가지 않아서 고소를 진행하게 된, 요약을 하면은 그렇게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보셨나요? 간략하게 한번. 네, 그 영상 잠깐 그렇게 네. 간략하게 보았는데요. 4월 달에 계약을 하고 작업 기간을 약 2개월 해서 6월 달에 출고하기로 해서 아마 출고 기일 계약서에 아마 명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계약서에 명기를 했으면 제작자 측의 주관적인 사정은 배제돼야 되고요. 객관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 일을 할 수 없던 부분들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의뢰자분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자기가 원컨 원치 않건 제작을 의뢰해서 있던 그런 그 상황 하에 있던 거라면 뭐 계약을 파기를 한다든지 당장 그 차를 가져온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참 힘든 일일 맞아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에 의했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했건 제작 기일을 아마 연기에 동의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동의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무작정 그렇게 해서 인정하고 동의를 해줬느냐, 아니면 1차 작업을 해서 연기한 기간까지 해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줬느냐, 그 기간마저 지키지 못했다면 그거는 연기에 동의해준 결과도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본 거에서 제가 좀 궁금했던 점들이 네, 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제가 네. 질문을 좀 일단 드릴게요. 이 캠핑카 계약서에 이게 포맷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법률상에 규정된 건 아니지만 표준 계약서라는 형태로서 맞아. 일반적인 걸 담는 걸 외시적으로 많이 올려놓고들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대국민 서비스 차원이겠죠. 근데 이제 차량 캠핑카 제작 계약서라고 된 샘플링 된 거나 하는 표준 계약서는 제가 정확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제대로 네. 된 게. 보통 보면 일종의 이익단체일 수도 있고 있겠지만 캠핑카 제작업체 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전체적인 맞아. 이런 그 표준 계약서라든지 일반적인 계약을 담는 이런 계약서들이 필요가 반드시 있어야 할 텐데요. 일단은 얘기 주신 것처럼 작은 단체, 지금 알부협회라는 단체가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협회 차원에서 표준 계약서가 좀 만들어지면은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저도 드는 부분이네요. 자, 초기 계약 시에 출고일이 명확하게 명기가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석이 될까요?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캠핑카 제작을 의뢰를 했으면 굉장히 당연히 관심이 뭐 캠핑에 그쵸. 대한 열망도 있고 있기 때문에 언제 그 내가 인도를 받아서 이걸 캠핑을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일 그쵸. 겁니다. 기대감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두루뭉실하게 그쵸. 이런 부분이 명기가 안 되면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의 피해를 보상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고일이라는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면 그 서로 간의 계약이거든요. 사적잔치가 작용하는 부분인데 출고일을 명시를 했으면 그게 계약의 만기거든요. 네. 일을 완성해서 인도해 줘야 되는 만기점인데 그거를 지나게 되면 일종의 법률 용어로 얘기할 때 채무 불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까지 해서 인도해 줘야 될 채무가 있는데 네. 그걸 지키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하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이행을 지체하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이행 지체의 책임을 져야 돼요. 아. 이행을 지체하신 분께서.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에는 그 계약을 완료할 날짜와 그다음에 가능하다면은 계약을 완료하지 못해서 이행 지체를 했을 때 그거는 일명 뭐 지체 상금률이라고 합니다. 그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미리서 명기를 해놓는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뭐 저희가 제작사 쪽에서 솔직히 이거는 좀 더 짐을 떠안게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이제 제한 사항인 거고 뭐 궤도적인 기간도 필요할 거고 이런 아이디어 제한인 겁니다. 진짜 계약을 하실 때는 계약일은 필히 명기를 네, 해야 된다라는 얘기이시고 그리고 아까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행 지체 책임. 지체 책임은 어떻게 보면 아까 알부협회라는 그 표준 계약서에 표준율이 정해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체 상금률, 네, 네. 그거를 정해서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지체 상금률을 정하게 되면 지체 일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시중에 여러 가지 그런 제작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상에 지체 상금률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로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해가 나면 그 손해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 못한 손해도 있고 금전적인 손실도 있고 또한 내가 받는 정신상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냐 금액으로 확정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루 지체했으니까 내가 정신상의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받았다. 이건 참 확정하기도 어렵고 그쵸. 증명하기도 힘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체 상금률을 정하는 건 그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지체 상금률을 정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이렇게 하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분쟁과 다툼 없이 그 예정액대로 다오. 그러면 지체 일수 곱하기 원금 곱하기 그 총 금액 곱하기 그 지체 일수에다 지체 상금률을 곱하면 그 일수에 따른 손해배상이 나오는 그런 편리성 때문에 지체 상금률을 정하는 겁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좋은데요? 오늘 잘 온 것 같아요, 저. 예. 진짜, 예. 딱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주셨고, 계약서에 여러분 꼭 출고일은 꼭 기입을 해 주십시오, 일단은. 그리고 네. 표준 계약서에 아까 얘기해 주신 지체 상금률이라는 거는 별도로 좀, 저도 한번 알부 협회에다가 요청을 하거나 뭐 그런 거는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그럼 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 네. 사전에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진 연기라는 것은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출고일은 재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사자 간에 첫째는 그 사적 자치의 계약 자유의 원칙상 얼마든지 금전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뭐 강행법규나 이런 것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은 임의로 당사자가 얼마든지 합의해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양해가 되었다면 그 충분한 설명이 그 의뢰자의 납득이 되었다면 충분히 합의에 의해서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유, 천재지변 사유 이런 것들은 지체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현행 그거는 빼고 지체 일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가 된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제작사 쪽에서는 출고 지연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면은 사전에 거의 다 출고에 닥쳐서가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고객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법리적으로도 그래야 양쪽이 피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꼭 네, 인지해 네, 주십시오. 네. 자, 그럼 이게 이제 저는 또 네. 이제 소비자잖아요. 제일 네, 소비자. 그러면은 출고가 지연이 됐고 어떻게 보면 합의를 했어요. 네. 합의를. 근데 솔직히 그냥 그 합의를 해줬지만 나는
그래도 뭔가 서비스라도 하나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좀 내가 먼저 얘기해 주면 좋겠지만은 네. 내가 먼저 얘기를 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합당한- 그거는 양 당사자 간에 어쨌든 그 캠핑카를 제작하는 계약이고, 그 계약 과정에서 뭔가 고장이 발생을 해서, 특히 이제 완성일에 시장이 발생하면 그 지키지 못한 측은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 거고, 그거를 의뢰한 자는 우리가 경험칙상으로 볼 때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가 계획했던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그런 것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라든지 이런 걸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예측이 되잖아요.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 자의 책임과 이쪽의 손해와 이런 것들이 서로 타당한 선에서 누가 먼저 제한을 하건 그거는 뭐 사적 자치 원칙상 아무런 제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저 이게 뭐 무리한 요구라 그러면 네. 솔직히 좀 안 되겠지만은 네. 양쪽에서 어느 정도 좀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범위에 그러한 네. 거라 그러면은 먼저 좀 얘기를 좀 할 수도 있다 네. 하니 막 속으로 앓고 계시지 말고요. 합당한 권리라는 거.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그 일반적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주 내에 그는 얼마든지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고 합의를 제한을 해야 수용을 하든 거절을 하든 서로 간에 어떤 것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소비자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더 대처해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출고 지연에 대해서 소비자 측의 내용을 보여드렸고 법리적인 부분들을 이 법무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혹시나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이나 별도로 저기 메일로 주시면 제가 좀 그 재능 기부를 조금 더 도움 요청드려서 바쁘시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러한 거 좀 답변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소비자 측의 내용은 일부러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부러 이렇게 이제 크로징을 좀 해야 될 텐데 어떤 하나의 이제 선을 그어줄 수 있는 영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너무 좋은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1부는 이렇게 맞춰보고 2부는 여러분 제작사 측에 제가 이제 직접 방문은 하진 않았어요. 방문해서 내용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화상으로 제가 거기에 대한 제작사 측의 내용도 충분히 제가 들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들을 또 나눠보는 그거는 2부에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최대한 중립적인 얘기를 전해드릴 거고, 자, 그럼 클로징 한번 할 텐데 뭐 좀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위부의 어떤 사안을 보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또 경험하고 수많은 사례들을 겪어오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부분에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2부도 또 참고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2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